자, 8월 18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음성 확인 좀 해주세요. 음성 들리시면. 자, 음성 확인. 아무 분이나 한 분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음성 확인.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좋습니다. 자, 길지 않게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 쪽에서 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 또 자세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뭐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죠.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 단독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었던 거긴 해요. 자, 지수는 아직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는데 개인들 하방몰이를 하려면은 지수 위협을 주거나, 항상 저녁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부담인 게 신용이다.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부담이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2.5% 올라가는 게 부담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마지노선을 넘어서 올라가니 신용 털기 위한 작업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오후장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다시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수가 팬데믹 상황 가면서 지수도 또다시 3월의 악몽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뭐 돌이켜보면 오늘 이제 하락에 대한 핑계는 우리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죠? 플러스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트럼프가 틱틱거리면서 어떻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두 가지 이슈를 메인으로 해서 시장을 신용 털기 위한 작업을 좀 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하면은 잔인하게 해요. 잔인하게 합니다. 자, 그게 이 시장의 속성이고 메이저리 끌고 가는 생양아치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다 생양아치라고 썼는데 진짜 생양아치들입니다. 특히 외인들. 그러면서도 이 자식들은 선물을 7천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생양아치 새끼들이지 이거. 그렇지 않아요? 코스닥은 뭐 4% 넘게 빠졌다지만 코스피는 2% 막판에 2%, 2.5%, 3% 가까이 빼면서 빠지면서 선물 7천억을 샀다는 게 이게 생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이지 이게 뭐 어디. 최근에 좀 비염 때문에 다시 제 발에서 코뱅뱅이 소리가 나오거나 좀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진짜 생양아치입니다. 생양아치 짓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외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시장 수급하고 지수 흐름 좀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시장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외인들이 뭐 그냥 고만해요. 그냥 뭐 1000개 남짓 매수를 했습니다. 저 정도 뭐 매수한 축에 속하지도 않죠, 사실. 1000개 남짓. 자, 프로그램도 매수 기관들. 코스닥만 이제 프로그램 걸어서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 막판에 반등시켜준 거는 살짝 올린 건 외인들이 현물 매수로 돌아선 건데, 자,
오전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버텨주다가 오후에 대형주까지 밀면서 쌀이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은 1183원이에요. 마이너스 0.9원. 자, 환율이 급등했으면 그렇다고 쳐. 근데 환율도 빠졌어, 오히려. 근데 왜 우리 지수만 이 모양을 만들어 놨냐 이거죠. 왜 우리 지수만? 왜 우리 지수만 이 모양을 만들어 놨을까요? 속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수급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볼게요. 외인들이, 자, 선물에는 주식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 미니 선물이 있어요. 콜옵션, 풋옵션도 이제 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미니를 한번 초점 맞춰 봅시다. 미니 코스피 선물 지수를 2.5% 빼면서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금액으로 7천억을 매수를 했어, 외인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7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다 팔아먹고. 7천억이 뭐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외인들은 또 콜옵션 외가격을 매수를 해서 외가격을 매수를 해서 매도는 뭐 살짝 콜 매도로 잡히는데 외가격을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이 늘어났다는 외가격 쪽 매수한 거예요. 외가격. 개인들은 콜 매수를 좀 많이 늘렸고요. 자, 그래서 외인들은 선물은 미니 선물을 본 선물은 매수를 안 하고 별로 미니 선물을 7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럼 옵션 구조를 한번 좀 볼게요. 당일 옵션 구조로 외인들이 335에서 327, 25까지 콜 매도를 쳤습니다. 그걸 개인들이 매수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아래쪽을 좀 볼게요. 풋 매도가 어디부터 쌓여요? 307에서부터 302, 300 아래까지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287에서부터 307포인트까지 풋 매도가 저렇게 쌓여있습니다. 오늘 당일로 볼 때. 그럼 누적으로 좀 봅시다. 자, 누적으로 보니 외인들이 콜 매도가 쌓여있는 자리가 337에서 330까지 쌓여있고 풋 매도가 쌓여있는 자리가 307에서 310은 좀 줄었지만 307에서 이 아래로 많이 쌓여있어요. 285까지. 그죠? 그리고 327, 310부터 305부터 327까지 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풋도 있죠. 상대적으로 많죠. 그죠?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아래쪽에 푼 매도가 쌓여있는 두께는 상당히 두툼합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의미를. 외인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왜 지수를 빼면서 미니 선물을 7천억을 샀느냐. 미니 선물 왜 7천억을 샀느냐. 지수를 더 이상 빼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누적으로 옵션 구조가 9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누적으로 옵션 구조가 지금 풋이 310부터 이렇게 매도가 쌓여 있어요. 내려가면 힘들어요. 외인들도 끌어올리기가. 이거 손실이 커져가지고. 뭐 선물 매수해서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일단 잘못하다 추세 깨져가지고 밑으로 뭐 시스템에서 손절 물량 나온다든가 그러면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때문에 얘네들도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한적인
하락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미니 선물 7천억까지 매수를 했다는 얘기. 오늘 종가상으로는 선물은 313포인트예요. 이 정도 부분이죠. 그죠? 요 자리죠. 지금 오늘 종가부터 내려올 수 있는 폭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래놓고 한번 차트를 봅시다. 자, 코스피가 21선 아래로 바싹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장대 음봉으로. 자, 아까 얘기했었던 거를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되는지. 310, 307이었잖아요. 그죠? 310이면은 조금 더 내려오면 310이죠. 307이면은 21선이 되겠죠. 기술적으로 21선 지지가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내일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수 흐름은 떠서 올라가거나 오늘 미국장 상황에 따라서 떠서 올리거나 그냥 살짝 강보합권에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약보합권에서 내려서 아랫꼬리 만들고 도지형 패턴을 만들거나 음봉을 만들거나 아랫꼬리 양봉을 들어주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코스닥은 나사 선물이 지금 현재 0.4있고 독일도 지금 뭐 좀 상승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은 뭐 오늘 요 정도 좀 예상을 해본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미국장 상황에 따라서 이때처럼 6월처럼 갭 띄워가지고 끌어올려주면은 이런 형태로 끌어올려주면은 아주 해피하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띄워서 21선 이렇게 붙이면서 마감시켜주면은 딱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갈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 왜? 계속 저녁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던 게 신용 증가가 문제다. 계속 이게 부담이다. 코스피는 0.4%가 잔고 비중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랬어요. 0.45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0.5가 마지노선인데 0.59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줄었어야 되는데 감소를 안 하고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신용 갖다 들이대나 몰라. 왜 이렇게 신용 갖다 들이댈까요? 결국에는 스스로 발목 잡는 꼴이 되는 거죠. 개인들 스스로. 신용은 온리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 가지고는 안 돼요. 법인들은 신용이 안 돼요. 온리 개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 쓰는 건 다 개인 계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로. 자, 그래서 4일 동안 이렇게 빠졌으니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3월에 악몽을 떠올리러 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99.9%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과거에 이런 위기 상황과 뭐 대공황 때도 그랬고 저 스페인 독감 때도 그렇고 공포감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했다가 반등을 해서는 그때 공포감 때문에 폭락했었던 자리로 인간의 투심이 다시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글로벌 제약사들부터 해가지고 온갖 제약사들이 치료제와 치료가 있다는 약물들도 많고 다시
단 임상 3상까지 완성이 된 치료 약이 없어서 그렇지, 약물이 없어서 그렇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물들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백신들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무리 우리나라 지금 전광훈이 때문에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2차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광훈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배경을 깔아놓고 있었으니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자, 또 우리나라는 또 잘 조절을 해왔고, 통제를 해왔고, 잘 해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확산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신용이 저렇게까지 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코스닥의 4% 넘는 폭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별로 내려오거나 1, 2% 정도에서 반등 하락 이러면서 내려왔을 텐데, 저 신용 털려면은 저렇게 한번 빼고 눌렀다가 돌려야지 그 다음부터 며칠간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3, 4일 떨어졌어요. 언제부터? 빠지는 날, 폭락한 다음 날부터. 16일, 17일, 18일, 19일. (6월) 16일, 17일, 18일. 많이 떨어졌죠, 그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락을 한번 만들어야 신용이 털려요. 그래야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여전히 거래 대금으로 볼 때는 코스피가 15조 8천억, 코스닥은 15조 8천억, 코스피는 17조 5천억. 다 하루 평균 뭐 10몇 조 원 이상씩 됩니다. 다 적을 때도 12, 3조 원 되고, 많으면 뭐 18, 9조 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근데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음봉거래가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를 재확산 우려감을 핑계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하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빠졌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했는데도 빠졌어. 왜? 결국에는 뺐을 때의 수급 구조를 보면은 누가 뺀 거예요? 외인들이 뺀 거예요, 외인들이. 선물로. 오부장에. 미니가 아닌 본선물로 이만큼 빼면서, 지수 이만큼 빼고서 미니 선물 7천억을 담은 거예요. 7천억. 그러니 생양아치들이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서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하셨을 거예요, 많이들. 그러고 계좌도 막 내려오고 하다 보니,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 막 속상하고 마음 졸이고 하셨을 텐데, 추세상, 그리고 수급구조상, 외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파생 구조상 아직까지 그렇게 하방을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연봉 목요일 지난주 방송하면서 연봉 여기 볼리저밴드 상단선에 부딪히면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은 과연 코스닥이 21선까지 내려올까? 21선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니까. 그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내려오면 좋은데 저렇게만 안 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만 이렇게 확 빼버린 거죠. 빼버렸어요. 근데 코스피는 왜 이 정도에서 그냥 막판에 빼는 거 왜 말고는 왜 이 정도로 마감을 했느냐? 왜 변동성 커지면은 옵션 터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거 외인들이 조절한 겁니다. 선물 매수하려고. 이게 손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더 빼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내일 눌렀다가도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변동성은 불가피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은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오늘 개인들이 콜 베팅 규모를 늘렸어요. 막판에 빠지니까 추매를 한 거예요. 오전에 매수하다가 빠지니까 추매 해가지고 이게 내일 12시 되면은 저게 마진 콜 나갈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우리 지수가 저점 잡히거나 고점 잡히는 시간이 10시에서 10시 반입니다. 10시에서 10시 30분. 두 번째 이 옵션이 마진콜 나가는 시간이 12시예요. 두 번째 저점이나 고점 잡히는 시간이 12시에서 12시 30분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옵션 마진콜 나가는 시간. 요거는 중국장 시작이 되는 시간. 12시 반 중국 애들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절묘하게 맞물려요. 어쨌거나 장 중에 마진콜 나가는 시간은 12시예요. 그때까지 한 번 더 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를. 갭 뛰어서 올리지 않으면은 한 번 더 뺐다가 아랫꼬리 만들고 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그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상으로는 코스피는 지금 흐름으로는 21선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도 옵션 구조 얘기했지만 근데 코스닥은 일단은 깨졌으니 코스닥은 일단 이탈을 했으니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저점 잡는 자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매물 지지선 자리가 780 라인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번 더 밀렸다가 돌릴 가능성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미국장에 올랐다. 다우는 빠졌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혼조세로 갈지 다우도 오르고 나스닥도 같이 오를지 일단 봐야 되는데 독일이 살짝 오르고 있으니 자 그래서 뛰어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금 되발락해서 이렇게 분봉해서 쌍바닥 만드는 모습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려와서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저점 대비 돌아서 양봉 들어주거나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더 큰데 그렇지 않고 갭 떠서 양봉을 들어주면은 오히려 공간이 적잖아요. 그죠? 적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대발락해서 쌍바닥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갭을 많이 안 띄우고 보합이나 약보합에서 아랫꼬리 만들고 오히려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모습으로는. 예상 시나리오니까 좀 생각을 하고 미국장 종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초반에 수급 구조에 따라서 장중에 중국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고 그때 종목들의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해외 지수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어떤 연관성을 가져갈지. 중국이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오늘. 자 이런 모습이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지 왜 중국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만 거꾸로 폭락을 한가 도대체.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하루 이틀 조정받는 흐름을 만들지 그리고 21선 이격 줄이고 추가 상승할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 이걸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내일 우리 장중에 중국장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수의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해봅시다. 다우는 뭐 요정도 마이너스였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었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상승 중이고 0.994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환율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약박권 마감을 했고. 자, 몇 가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내일 좀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뭐 공방 있으니까 공방 오시는 회원분들은 또 장중에 체크하는 시황 좀 읽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4분.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지난주 금요일날 스팟 공방을 했어요. 그죠? 10시부터 했나요? 스팟 공방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는 국제화품을 보고 있다. 저는 전부터 봤죠, 계속. 국제화품을 계속 보던 종목이었죠. 국제화품. 그래서 아침에 딱 들어갔어요. 스팟 방송이 아침부터 시작이 됐으면 금요일날 2개 짜릿하게 다 먹었을 거예요. 국제화품하고 고려산업하고. 아침에 들어가고 수익 딱 챙기고 13,000 중반대까지 매물대까지 딱 챙기고 그리고 고려산업 들어가죠. 고려산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팟 방송 열어서 시작을 했죠. 오늘 막 거래 없이 확 밀렸지만은 지수 때문에 이것도 짜릿하게 시간 두고 올라가서 잘 먹었죠, 그죠? 수익 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하나 그냥 약손실 처리를 했고 수급선 딱 손절 잡고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에 밀려서 손절 처리하고 S맥을 아까 공략을 했어요. S맥이 계속 보던 종목인데 오늘 일봉상 매물대 돌파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파를 보고 오늘 돌파해서 지수가 안 밀렸으면 아마 1800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1800을 봤는데 역시 이 시장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S맥은 힘이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1700, 1650 부분 분할 매도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접으실 분은 좀 남겨서 스탑 잡고 봅니다 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는 그냥 뭐 한 3-4% 정도 나왔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분할 수익 챙기고 내려와서 짧게 매입가 부분에서 스탑 처리하고 그래서 평균 정도로만 잡아서 수익 챙기고 오늘 제일 약품은 그냥 뭐 똔똔 정도 57,000원 정도 잡아서 이것도 아까 수급 거래 붙고 수급 들어오는 듯 했는데 분봉에서 수급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와서 오후에 한 번 더 들어올까 했더니 오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지수를 빼버렸으니 못 견디고 종목들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이 딱 증가를 하면서 들어와서 한 번 더 올라갔으면은 한 목표가 갔을 텐데 결국에는 시장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56,000원 스탑을 잡고 갔던 거여서 짧게 스탑 잡고 갔던 거여서 그 정도에서 매도하고 매입가 부근이에요. 매입가 부근에서 매도하고 그냥 뭐 거만거만하게 먹은 것도 없이 그냥 수수료 정도만 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단기성 물량들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까지 좀 기다렸어요. 근데 역시나 계속 신용이 부담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종가까지 거의 내려놓는 모습이어서 조금
힘겨운 오후장이었죠, 그죠? 연휴 첫날. 연휴 첫날. 첫날. 자, 그러면 내일 어떤 종목을 봐야지 좋을 것인가? 내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진단 키트 초반에 움직이다가, 그죠? S맥은 혈장 치료였는데 레몬하고 좀 움직이다가 변동성을 좀 키웠고 S맥은. 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기 오후 방송 마감 방송을 하면서 교육주 YBM을 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YBM. YBM. 이번 주 계약 때문에 협의라 그랬는데 금요일날 보면서 요게 설마 연휴 기간 동안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할 줄은 생각 못했죠. 좀 증가 추세에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딱 쉬어가는 모습 나오면은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냥 갭뛰어서 장막판까지 상한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매수해서 오버하신 분도 계실걸요. 아마 공방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해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현도 좀 일부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늘 수익 다 챙겼는데 막판에 올려버렸습니다. 지수 빠지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판 수급 들어와서 확 말아 올렸는데 요게 패턴이 비슷한 자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요일날 마감 방송에도 작년 5월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작년 5월과 유사하다고. 근데 작년 5월에는 이틀 쉬었다가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그냥 바로 띄어서 말아 올린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연속성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갭떠서 뭐 윗골이 나오더라도 양봉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지수 밀리다 보니까 그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스크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죠? 마스크하고 치료제 뭐 바이오니아 우리바이오, 소프트 캠프는 이게 정치 테마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웰크론, 뭐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오히려 구치약품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인, 알서포트, 그죠? 초반부터 좀 강했고, 그러니까 원격하고, 진단키트하고, 교육주하고,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장마판에 세정제 쪽하고 일부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죠. 이번 주는 봐야 되겠죠. 들어왔던 수급들은 한 번 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을 보면 될 것이냐? 어떤 애들을 중간중간에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그 확진자 수 분위기나 아니면은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 대선주들이 파동을 만드는 모습이 짧은 순환매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홍종욱이나 이재명이나 아니면 뭐 이낙연이나 또 누구예요? 저기 김세현이나 종목들 좀 봐야 돼요. 장중의 순환매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장중의 순환매. 짧은 순환매성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봐야지 되는 건 맞고. 오늘은 아침에 이재명하고 저기 김세현 쪽 조금 나오다가 말았죠. 그죠? 파동 어설프게 나오다 말고 홍정욱이는 돌지도 않고 오히려 막판 오후에 주스 밀리면서 빠져버리고 저거는 장중순환으로 잘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흐름상 파동과 수급 흐름상 괜찮은 게 우리들 제약이에요. 우리들 제약. 내일 아침에 좀 갭을 많이 안 뛰지면 볼만한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갭 많이 안 뛰면은 한번 음봉으로 눌렸다가 살짝 밀리면은 공략해 볼만 합니다. 그러면 양봉 들어줄 가능성을 놓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겟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제야. 자, 그리고 교육주는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데, YBM 넷이 그 2연상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시를 초반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어, 얼마 전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월초에 들어왔었던 에탄올도 괜찮은 자리예요. 에탄올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괜찮은 자리고 뭐 이쪽 마스크 쪽도 괜찮아요. 수급이 단기 수급 흐름 괜찮습니다. 주요 매물대를 돌파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음봉 눌린다 그러면은 공략해보기 괜찮습니다. 단기 수급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마스크도 좀 관심 갖고 이번 주는 후반에는 좀 보셔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요 코로나 지금 우리나라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 다시 한번 과거 종목들이 한번 단기적인 파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파동. 단기적인 파동. 한 몇 달 동안 거래 없이 조용했잖아요. 마스크도. 그죠? 웰코론이 일단 상한가를 갔지만. 그리고 KM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격 줄여놓으면서 전고점까지 흐름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떠서 위에서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모나리자도 그렇고 깨끗한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소외되었었던 애들이죠. 그죠? 한동안 소외되었었던 애들이잖아. 세종대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외되었었던 애들이 조금 단기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네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 자, 이렇게 좀 내일 수목금 3일이니까 3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눈여겨보고 그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이슈 보면서 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찌되었거나 지금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중간중간 아마 대선주들 그리고 뭐 치료제나 백신은 뭐 그때 나왔었던 애들은 단기 수급적인 측면에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거나 이제 연속성 가는 애들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애들 빼놓고는 지금 조금 소외됐다가 수급 들어와서 움직이는 애들이 조금 더 단기적인 파동을 노리기에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종목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공방 오시면 같이 아침에 매매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좀 재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세력 가치주를 좀 발굴을 해서 종목을 이제 중기 포트로 기본 끌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기 포트만 길게 가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전업 경력이 12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단기 단타 매매 집중을 합니다. 단기 단타 매매 집중을 해서 지금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모토가 이제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입니다. 저의 주식 철학. 그리고 그 시간을 이기는 건 자기 조절력이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변동성을 이기는 건 시간입니다. 미국 200년 주식 역사를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자료들은 우리 시장도 그래요. 자료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은 200년 역사 속에서 평균 연수익률 6.6%예요. 6% 복리로. 우리 시장은 12%가 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자료인데 12%가 돼요. 30년 주식시장. 수익률도 볼 땐 주식이 최고죠. 단지 주식은 뭐가 문제다? 채권, 부동산, 예금, 금, 원유는 올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지만 다른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렇지만 그 변동성을 이기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 그랬잖아. 시간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용, 미수 쓰면 안 되는 거고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자기 여유 자금 가지고 해야지 된다는 원칙이 따르는 거죠. 그럼 이번 3월 코로나 폭락장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신용 썼으면, 미수 썼으면은, 대출 썼으면 다 털리는 거고, 마진콜 당하는 거고, 우리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이 올라오는 거죠. 문제는 뭐다? 신용과 대출이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털리는 거는 망하는 건 다 신용과 대출이에요. 그래서 원금 규모에 따라서 단기 매매도 집중을 합니다. 그 단기 매매 일지를 쓰는 게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엑셀 자료고요. 엑셀 자료고. 여기는 뭐 스윙이나 중기 포트는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전적으로 단기, 단타 위주로만 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력가치주 이야기를 뭐 또 할 텐데,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이슈 분석, 그리고 중장기 추세를 놓고서 이제 거래가 터진 자리들, 뭐 이거 이슈는 거래가 터질 때 나타나는 거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 추세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세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은 99%다 시세를 줍니다. 개별주들은, 중소형주들은 엄청난 다 100%, 200% 이상의 시세를 줍니다. 시세를 줍니다. 종목들 예는 내일 또 다시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폭락을 해서 좀 마음 졸이셨을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시장을 컨트롤하는 주체는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근데 외인들이 파생 측면에서 포지션 자체가 하방 쪽 공간보다는 현재 지금 자리에서는 상방의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조금 더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돌려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똑같은 기술적인 흐름 상황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격이 벌어졌으니 벌어진 만큼 위격 축소, 위격 조정 과정을 거치고 만들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결국엔 기술적인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에 코스닥 같은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힘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항상 이제 신용 미수는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럴 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중간중간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변동성일 수 있으니까 대비하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루 더 빠지면, 오늘도 그랬어요. 하루 더 빠지면 포트 종목들은, 중기 포트는 상대적으로 종목은 많이 내려오니까 부분 취미하기 아주 좀, 신규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자, 오늘 좀
낙폭이 컸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래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장 닫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녹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할 거예요. 네.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